네,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당뇨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당뇨 병력이 약 10년 정도가 되셨고요. 먹는 약과 인슐린 주사 치료를 꾸준히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리 저림 증세와 같은 그 몸의 이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올해 나이 56. 벌써 10여 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병훈 씨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그게 제 기억건대는 2000년대 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 한 10여 년. 정확하게, 사실은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당시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것 같다. 가볍게 생각했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얘기 들은 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이게 금방 어떤 생명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합병 문제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좀 힘이 든단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들 하죠.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막연히 걱정되긴 했지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당뇨병.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꾸준한 먹는 약과 주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 가장 불편했던 건 바로 심각한 다리 저림 증상. 당시에 어떻게 불편하셨어요? 그러니까 걷는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걸으면은 한 5분 내지 7분 정도 걸으면은 다리가 그렇게 무거워요. 그리고 가다가 조금 서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계속 걷지는 못해요. 걷다가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섰으면 또 괜찮아요. 그럼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몇 차례를 쉬면서 그래야 돼요.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그 정도로 하여튼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리고 다분지고 막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마 하나를 처방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를 처방하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늘어나요. 늘어나가지고 제 기억컨대는 한 2알 정도까지는 아마 그 처방을 해가지고 먹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2알 정도까지는. 약의 양을 늘려가면서 수치 관리를 해나가니까 외관상으로는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약의 어떤 그 양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는 호전이 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죠. 약의 양이 늘어난 만큼의 그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이게 이게 무슨 치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수년간 먹는 약과 인슐린 주사로 치료를 해왔던 이병훈 씨가 인슐린 펌프로 치료법을 바꾸게 된 건 약 4년 전의 일. 제약 조건이 많이 사라진 것, 그게 굉장히 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약이 주입되는 그 상태가 내가 막 신경 써가면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 준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거는 편리함이라고 해야 되나? 편안함이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이 돼요. 일단 안심이. 힘든 식이요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인슐린 펌프 치료. 치료 후 눈에 띄게 혈당 수치가 안정된 것은 물론 심각했던 다리 저림 증상도 사라졌다는데, 처음에는 거의 우등간에 한 200대 가까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죠? 식후 같은 경우 200대 가까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사실은 체크를 좀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110까지는 안 가더라도 120, 조금 높으면 한 140대 정도까지 이렇게 가면서 하여튼 저는 조정이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권장하시는 상황에 의하면은 110, 120 이상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민감하게 제가 그때그때 조정을 사실은 못해요. 그래도 하여튼 이걸 하면서 조정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기존 치료와 달리 몸이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조금씩 당뇨병의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는 이병훈 씨.
더 이상 당뇨병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바로는 당뇨라든가 뭐 고혈압 이런 거는 그냥 생활 습관 측면에서 이거는 고쳐지는 거 아니다. 그냥 평생 친구하고 쭉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관리만 해나가는 이런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알아왔었고 그렇게 알아왔는데 이제 이 펌프를 하고 또 교수님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이러면은 이 부분도 완치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 완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완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 완치를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찾아 사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치료 방법을 바꾼 이후에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안정감이 들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그 당시만 해도 왜 본인이 당뇨에 걸린 건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좀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요, 뭐 식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당뇨병이 식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소구 식사를 많이 해서 걸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동양계 식사를 하는 사람은 당뇨병 안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뭐 좀 많이 걸린다고요. 중국도 좀 많이 걸리고 일본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거의 뭐 비율은 똑같으니까 그 음식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원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당뇨병의 좀 더 구체적 원인이 뭐냐 하면은 어떤 원인이든지 이 췌장을 보면요. 정상인의 췌장은 이렇게 인슐린 만든 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인슐린 만든 세포들인데, 요건 소화액을 만든 세포입니다만. 근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을 보면 이것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밀가루 바늘처럼.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인과 당뇨병. 바로 이게 당뇨병 원인이죠. 그러니까 췌장이라는 것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건 중요한 장기인데, 망가진 거죠. 이 환자의 경우에도, 몸무게 좀 조금은 줄긴 줄었습니다만, 당뇨 환자 많이 몸무게가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음식이, 우리 몸에 이용되려고 그러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아닙니까?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은, 첫째 소화가 돼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소화가 되면은, 포도당은 밖으로 들어오거든요. 중요한 영양소가.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피를 타고 온몸이 돌면서, 우리의 근육이나 근육까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연료.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죠. 네. 내가 지금 말할 적에도 힘이 들어가니까 포도당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포도당이 우리 살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 움직이죠. 들어갈 적에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이 있어야만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췌장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화장이라고 그러고 이걸 동화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두 가지 작용, 소화장이 있고 이어서 동화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다는 거 알면 되는데 당뇨병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전에 그림을 본 것처럼 췌장이 망가졌어요. 췌장 인슐린 만든 망가졌으니까 공장이 많이 파괴돼 버렸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죠.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게 되니까 동화장이 안 되거나 적게 되겠죠. 그러면 음식 먹고 들어오는 포도당이 피에만 있고 우리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쌓이게 되겠죠. 상하니까 고혈당이 되게 되고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연료가 공급 안 되니까 그 세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없는 자동차 비슷하게 쓰죠. 그래서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급기야는 살을 녹여가지고 힘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살을 녹여내니까 결국 우리 몸에 생명이 일어나는 현상인 본질이 없어지니까 파괴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갖게 되는 병이죠. 그래서 이 환자도 팔다리가 쑤시고 다리가 그렇게 오는 것도 다른 합병증 진행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합병증 오는 병이 바로 당뇨병 병입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더욱 좀 심각한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몸이라는 게 한꺼번에 망가지지 않고 계속 망가뜨리려고 노력하면은 당뇨병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계속 망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점점 나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신경이 계속해서 잘못하면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다리도 움직일 수 이렇게 되겠는데 감각도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다리가 썩어서 자르게 되죠.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약 당뇨병 환자들은 족부절단의 발생률이 당뇨병 환자의 10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리 절단 가장 큰 원인이 신경합병증 때문에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다리 아닌 거죠. 자르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 시초는 20년 전에 혈당이 높았기 때문에 20년 후에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전에 혈당이 400에 가서 금방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서서히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네. 누적돼 가지고 저런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먹는 약과 인슐린 주사 치료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후에 인슐린 펌프 치료로 이렇게 바꾸신 후에는 다리 저림 증세와 같은 합병증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존의 치료와 인슐린 펌프 치료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이 아주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치료하는데 중요한 거는 환자 자신이 자기 증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 느낌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좋아진다고 약을 줬는데 좋아지지 않으면 그 약이 나쁜 거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좋아진 거죠. 실제로는, 이게 보면은 혈당, 이게 먹는 약 중심으로 치료하는 1299명의 데이터를 보면은요, 당화혈색소가 먹는 약을 치료했더니 계속해서 8.5% 유지해요. 한 25년 동안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병원, 그냥 1, 2, 3, 4, 5등까지 전부 다 보면은. 그런데 당뇨병의 합병증이 안 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6.5%. 이게 1299명인데. 그 대부분은 합병증을 만들어주는 혈당 높다는 게 일종의 도구로 작용하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약을 치료하면은 우리 몸을 확실하게 망가뜨리죠. 이 아이들 먹약 먹고 정말 나빠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인슐린 치료한 거 보면은요, 우리가 똑같이 당뇨병 함께 보고 있는데, 아프게도 당뇨병 함께 보고 있고 보면은, 우리 3개월부터 6.5%를 계속 유지시켜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을 유지시키는 거죠. 합병이 안 올 정도로. 그래서 이 환자도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먹약 먹고 있다가, 인슐린 바꾼 다음에 6.5% 되니까, 이제 회복을 한 거죠. 그 다리 아파진 거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할 적에는 정말 그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 몸에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고 확인해본다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냥 무조건 믿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저런 데이터를 본다든지 또 실제로 환자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혈당이 정상화 되니까 합병증이 없어진 거죠. 네. 예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는 기존의 치료보다 안정적이면서 또 당화혈색소 관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높게 유지하다가 혈당이 정상화됐어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떤 질문이냐면 인슐린 치료가 있는데 인슐린 치료도 이 환자 했던 것 같은데 네. 했는데도 계속 나빠졌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아주 유치한 방법을 했던 거예요. 인슐린 치료는. 설명하자면은 보십시오. 이 정상인 인슐린 식후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식갈이 안 나고 이렇게 크게 나도 이게 3번 그러는데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적게 나오는 상태예요. 아까 망가졌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인슐린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루에 1번이나 2번 맞는 인슐린 방구를 하면은 이게 대포형 인슐린이거든요. 장시간 인슐린. 한 번이니까 인슐린이 이런 식으로 공급이 돼요. 피 속에.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죠? 작게 하면은 고혈당이 될 거고, 만약에 고혈당 안 되려면 처음에 아침 7시에 많은 양을 주면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천지흡수니까 12시간 최대치가 되니까 이때는 너무 많이 높아서 저혈당 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주니까 고혈당도 오라. 아침 식후에는 저녁 식전에는 저혈당도 조금 오라. 이걸 허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합병증 오는 거죠. 인슐린 주사 맞아도
그 옛날 인슐린 치료는.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는 순수한 인슐린, 그 아주 굉장히 효과가 빠른 인슐린으로 자기만 나오는 인슐린과 똑같은 인슐린 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일종의 인공 췌장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화 되겠죠. 바로 그런 차이 때문에 이 환자는 좋아진 겁니다. 합병증도 예방하고 완치까지도 가능한 인슐린 펌프 치료, 과연 어떤 과정으로 또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병원으로 가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실제 인슐린 펌프 치료의 과정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보통 새로운 치료법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 비용 부분은 어떤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거 아무래도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 기계 값이 들죠.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일이니까.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은 차이점이 있는 게, 미국은 그 의료보험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부담 없이 잘 하는데, 한국은, 이 의료보험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격을 보면은 미국 의료보다도 한 3배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 3배 비용은 미국에서 대주니까, 의료보험이. 본인 부담은 적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은 건 아니고, 한 번 입원해서 어쩌면 입원하더라도 수백만 원 드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뭐, 그거보다는 조금 작게 드는 거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이제 이 혈당이 높아가지고 합병증 오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치? 이 한처럼 다리가 골마서 절단하게 되면은 절단 수술 비용도 많이 들고, 절단이 끝난 다음에 후유증으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완전히 생산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그러니까 그 수백만 원 금방 나가거든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처음부터 비용이 적게 들게 해서 합병증 안 오도록 막아버리면은 일도 잘하고 더 돈도 잘 벌 거고 또 행복하게 살고 병원 가서 돈이 안 들고 되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중은 손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사람들은 이게 훨씬 싸다는 걸 알죠.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은 또나 선진국 의료보험은 이것이 1,000만 원 이상이 돼도 이걸 갖다가 의료보험에서 해줍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의료보험 회사가 그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데 만약에 눈이 멀거나 콩팥이 나쁘거나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나중에 보조기구까지 의료보험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신장 나쁘면은 일생 동안 혈액 투석값을 다 내줘야 되니까 그것이 수십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00만 원 줘가지고선 인공치장기를 공짜로 해주면은 의료보험이 약 한 10억이 남죠. 그래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환자를 돕고 국민을 돕는다 그러면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합병증 예방하면서 환자도 생산성 높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인식펌프를 달면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라는 그 경제학자들의 연구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돈이 비싸게 똑똑한 의료보험은 이제 선택한 의료보험은 미리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의료보험 공단이라는 데가 얼마 돈을 따지는데 이익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해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확실히 경제로 이익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그 우리 속담에 호미로 먹을 것을 가래로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당뇨병에 있어서도 적절한 치료를 일찍 시작을 하는 것이 또 결과적으로는 좀 이득이 된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다라는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이 인식펌프 치료하면 훨씬 이익이라는 게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수직 의료보험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요.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뇨병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서 혹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글쎄, 주의할 점 없는데요. 예, 그냥 보통 정상적으로 식사 잘하고, 정상 생활하고, 뭐 그렇게 힘든 건 없고, 이제, 병이라는 게 자기가, 극복해야 될 일이니까 혈당 검사 좀 자주 하고,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인슐린 펌프를 너무 오래 달게 되면 너무 기교에만 의존하게 되어서 오히려 췌장의 기능이 더 나빠지거나 하진 않나요? 근데 왜 그런 발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난 정말 이상한데. 자, 이 환자 보세요. 이 환자 다리 나쁜 게 좋아졌고 훨씬 건강해졌죠. 건강해서 몸이 건강해진 겁니다. 췌장도 우리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췌장만 나빠지고 다른 것도 다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사실 췌장도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인슐린 나온 양을 측정해보면은 그거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달면은 온 몸의 세포가 다 좋아지니까 췌장까지 포함해서 다 좋아지니까 완치도 되고 인슐린 양은 점점 적게 들어가죠. 먹약 치료한 경우는 췌장을 망가뜨리니까 계속 먹량이 증가하죠. 이거는 인슐린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끊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완치된 사람이 또 와서 제가 보고 가는 걸 봤는데 예, 완치가 되는 거죠. 네. 나빠지지 않아요. 좋아져요. 네. 그렇군요. 정말 매일같이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그 당뇨 환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환자들이 병을 키우지 마시고 올바른 치료를 해서 완치도 되고 또 합병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몸이기 때문에 환자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똑똑히 알고 마십니다. 뭐냐면 환자는 병에 걸렸으면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그 정보를 이용해서 치료 방법을 환자가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의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주인이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빨리 결정을 하시고 몸이 망가졌다가는 좋아지지 않으니까 망가지기 전에 초기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환자 보고 있으면은 막 너무 나빠진다 보면은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깝고 네. 상당히 힘들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초기에 또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주신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실제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전국의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 좀 희망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